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지켜보고 영상을 만든다고 조금 늦었는데 일단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조금 빨리 나온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를 계속 쓸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5월 17일에 썼던 이 전고체 배터리 전환전 원통형 배터리 부활과 수혜주 총정리라는 이 글에 대체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가기 전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수급에서 가장 좋으니까 조달하기가 가장 좋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어, 계속 조달을 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이후에는 배터리를 내재화할 거라는 거니까 이미 호재를 선반영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반 배터리 업체 LG화학이나 삼성 SDI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이 그 사용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다. 2022년까지. 요런 부분들까지 다 이미 나와 있었던 거고 그거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LG화학의 조달 규모를 늘린다라는 부분은 또 삼성 SDI가 새롭게 그 배터리 조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제조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제조사가 많지 않고 자동차 메이커들은 많은 상태에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근데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도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반등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 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제조사인 이제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보다는 원통형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뭐 이런 회사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뭐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파장 없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장에는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뭐 10년치를 선반영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3월 19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이 중심선 위에 좋았던 구간, 이 좋았던 구간에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6월 달에 한번 가볍게 조정받고 8월에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큰 조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은데 다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신용 물량이 빠르게 감소를 해야 된다. 근데 신용 물량이 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폭락이 나오고 그게 반대 매매로 연결돼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형국이 될 거니까 2300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반등하고 다시 죽고 이 과정들을 거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나쁜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전에 시장을 대하던 생각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뭐 물린 종목 갖고 있으니까 뭐 회복되던데 이런 안이한 대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용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빚을 써서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이게 주가가 형성되는 구조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는 데는 잘 안 올라갑니다. 뭐 매물을 소화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매수해서 주가 올라가는 건 없는데 여기서 손절하면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써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분할로 할 수 없이 다 때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이제 본인도 피해를 보는데
주가 하락으로 다른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 결국 주가가 그 물량을 다 털 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 코로나19 이 과정에서, 폭락 과정에서도 보면 한 4조 원 정도가 신용 물량이 털렸습니다. 뭐 스탁론 이런 것까지 치면 더 많은 물량이 망가졌을 텐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은 뭐 단순히 주가가 내린다 이런 측면보다는 반대 매매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들을 봤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항상 여유 자금으로, 없어도 되는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주식 투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흐름이 이미 이전에 망가졌기 때문에 민감도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낫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망가졌고, 이 지표 자체도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코스피보다는 주기가 짧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도 조금 수정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업종에서 보면 의약품이 많이 빠졌는데, 신풍제약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풍제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코스닥은 의약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그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을 것이다, 지수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면 일단 LG화학은 반등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이게 이미 꺾인 상태입니다, 추세가. 그러면 반등을 해도 한계치가 분명한 상태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LG화학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비싸다는 게 최고 악재고, 여기 예전에도 그랬지만 자동차, 화학, 뭐 그리고 정유 업체들이 주목을 받던 시기에 주가를 보면, 이게 한번 꺾이고 나면 뭐 반등 주고 이런 부분들은 다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2011년의 고점에서 이거를 회복할 때까지 그나마 LG화학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던 게 어쩌다가 터져서 그런 거지, 만약에 여기서 물려가지고 배터리가 없었으면 LG화학은 오히려 지금 더 나쁜 상황일 거고 영영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손절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본능적으로 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절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하고 이 다툼이 있었을 때, 그래, 네가 밉지만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랑 손절하는 심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것도 손실을 보면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 본능에 거스르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건데, 손절은 본능에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절을 안 할 상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손절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한번 물리면 10년인데, 앞으로 배터리 이후에는 LG화학이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면 진짜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락을 가져온 신풍제약을 보면, 신풍제약이 이제 주가가 뭐 6,000원 하다가 연초에 21만 원 하고 있습니다. 21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짜리가 21만 원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시총이 10조가 됐는데 과연 신풍제약이 그럴 만한 종목이냐. 뭐 시장이 전체가 미쳐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게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풍제약이 순자산 가치가 2,1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거에 대한 적정 주가로 하면 그냥 2,000억이 적정합니다. 시총이. 시가총액 2,000억이 적정한 회사가 10조를 찍었다. 무려 50배나 되는데 적정 주가에. 그럼 신풍제약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설사 터진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신풍제약은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는데 뭐 그나마 이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이렇게 주가가 오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발정 도루묵이니까 이 자사주 4분의 1을 팔아가지고 2,500억을 땡깁니다. 지금까지 회사 창립해서 60년 된 거, 60년 동안 번 거보다 이번 주가 상승 한 방에 번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팔고 나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주가를?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가 이거 매집해서 움직이는 거야 쉬운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나와도 말씀드린 2,500억입니다. 조금만 나와도 2,500억이면 작은 종목들 5개, 10개 작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2,500억 쏟아지는 걸 다 받아냈다 쳐도 올리면 누가 받아줍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대주주들이 매도하고 이런 행태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꺾였는데 이번에 또 이게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딱히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에 근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근거는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15일, 30일 이렇게 보호 확약을 해놓은 상태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팔아먹으려면 조금 반등을 주는 게 적당히 손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뭐 요런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는지 이 정도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시장이 딱히 좋을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현금 비중이 아직 부족한 분들은 반등마다 적당히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현금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것보다 심리적으로 이제 고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게임즈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뭐 한 30만 원을 간다. 이런 가정을 해보더라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심리가 다 깨져가지고 인내심이 소진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그 주식 투자에서 절대라는 건 있으면 안 되지만 싸게 사는 것만큼은 절대라는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싸게 사면 심리에서 후달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또 수익도 크게 납니다. 근데 이 사서 손실 구간을 겪으면 사람 심리가 본전에서 팔게 되는 그런 거고 본전에서 못 판다 하더라도 한 번만 예를 들어서 89,100원에 물렸는데 난 절대 안 판다 하더라도 본전 줬는데 다시 한번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는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래서 항상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비싼 종목은 사지 않아야 되고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되니까 손절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상대한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심리이기 때문에 손절매 쉽지 않습니다. 손절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손절매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절하지 않을 만한 싼 가격에 좋은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